저희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에서 지금 연휴 맞아서 경제 기초반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1탄으로는 제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주시장 A, B, C, D 요거 함께 했었고, 그리고 어려운 보험과 연금 용어 파헤치기를 2탄으로 전달해 드렸죠. 오늘은 마지막 3탄 창업편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려면 어디부터 어떻게 출발해야 하는지, 특히 장사 고수분들에게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장사가 만족스러운 세상, 줄여서 장사만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이철주 대표, 그리고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철주 대표님이 운영하는 가게만 해도 10개 가까이 돼요. 네네. 제가 지금 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순댓국집, 일식집, 무인 태닝샵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 다르네요. 네, 종류가 다릅니다. 한 가지만 9개 매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 그건 하나하나 해보니까 뭐 재밌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다 이제 각기 다른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제가 순댓국집 위주로 했었는데요. 네. 한 가지 아이템만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좀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일식집도 하고 무인 태닝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리스크를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리스크가 분산되는. 네. 어떤 건 경기를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다 먹는 것만도 아니고 네. 뭔가 경험하는 그런 체험샵도 따로 또 하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유튜브까지 하시면 딱 10개의 온 오프라인 매장이시네요. 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창업의 기초부터 좀 저희가 여쭤보려고 해요. 첫 시작은 무엇부터 해야 된다? 첫 걸음은 어디부터 떼야 됩니까? 예, 제가 창업 과정을 5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첫 시작은 창업 아이템 선정부터 아이템. 있고요. 예. 그리고 이어서 컨셉 설정, 상권 분석, 인테리어, 마케팅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 컨셉, 상권 분석, 인테리어, 마케팅 요 순서대로. 그렇죠. 아이템 선정부터 이제 고민이 되죠. 요즘 뭐 그냥 꾸준한 고깃집으로 가야 할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먹는 마라탕으로 해야 될지, 어떤 걸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보통 아이템을 고르라고 하면은요. 네. 요즘 뜨는 아이템이나 사업성이 좋은 아이템부터 찾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애초에 순서가 좀 잘못됐습니다. 우선은 나 자신에 대한 분석부터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적합한 아이템이 다 다르거든요. 네. 제가 카페 창업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돈을 적게 벌더라도 나는 깔끔한 일을 하고 싶어. 그렇다면은 카페 창업이 적합할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누군가는 돈은 많이 벌고 싶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카페 창업이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페 창업은 누구나 깔끔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경쟁이 아무래도 좀 치열하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같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아이템, 누군가에게는 나쁜 아이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아이템이라도 누구에게는 좋은 아이템, 누군가에게는 나쁜 아이템. 노승욱 대표님, 이게 다 그러면 수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특히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되니까 차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쟁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네. 이 카페의 장점이 마진율은 좋아요. 이 커피 한 잔에 뭐 한 2, 3천 원 하면은 그 원가는 한 500원 안팎이니까 뭐 많이 남으면 한 80%도 이렇게 남거든요. 문제는 단가가 낮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뭐 공부하시는 분들, 카공족이라 그러죠. 이런 분들 때문에 회전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베이커리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또 베이커리를 또 직접 만들어야 되면은 또 인건비가 많이 들고 이러니까 그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단가가 낮다라는 건 그만큼 많이 팔아야 된다는 뜻인데, 네. 또 많이 팔기에는 또 이제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이 테이블 회전을 조금 이제 늦추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고. 그래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아이템, 누군가에게는 나쁜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참 전곡을 찌르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스스로를 먼저 알기 위해서, 특히 창업 분야에서는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을까요? 일단 나에게 적합한 창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 제가 줄여서 꿈자리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자리요? 예, 오늘 꿈자리 좋으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어떤 약칭이에요, 이게? 예, 일단 꿈은요. 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으로 자는 자금인데요. 자금. 예, 창업 자금을 얼마나 쓸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이익. 예, 한 달에 얼마나 벌고 싶은가.
이게 꿈자리, 꿈, 자금, 이익. 네. 이렇게 나 스스로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적합한 아이템을 역으로 찾는다고 하면은 훨씬 더 나에게 적합한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철주 대표님은 지금 매장만 9개 네.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스스로에게 이 꿈자리 질문 어떻게 어느 정도로 던져보셨어요? 예, 일단 저는 꿈에 대해서는 꾸준히 오래가는 장사를 저는 선호를 해요. 오래 가는 거. 네네. 그리고 자금에 있어서는 저는 창업을 할 때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로 창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매장당. 네. 그리고 이익은 월 500만 원 이상을 항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에 대해서 먼저 안 다음에 아이템을 쭉 펼쳐놓고서 이 꿈자리에 맞지 않는 조건에 맞지 않는 아이템을 하나씩 지워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순댓국이랑 일식 이런 것들이 남아서 그 아이템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꿈, 자금, 이익, 꿈자리. 요 외우기는 좋겠네요. 근데 꾸준히 오래가는 장사는 뭐 대부분이 또 공감하실 것 같고 자금도 1, 2억이면은 어렵지 않게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익입니다. 이익. 물론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만 노승욱 대표님 일단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라든지 수중에 얼마를 모아놓은 게 있다라는 건 본인이 더 잘 아시겠죠. 네. 근데 이 아이템이 이익이 얼마나 남을지 이거는 초보가 알기 어렵잖아요. 네. 저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이랑 이제 예상 수익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 네. 뭐 연돈볼카츠 이런 사태도 있지만 그거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거든요. 프랜차이즈는 이제 가맹 영업을 하기 위해서 좀 부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제 예상 수익률이 38%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하는 데는 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잘 하고 있는 분들 상위 클래스만 네. 보여줬을 때도 그거 그쵸. 조심해야 되고. 최고 매출 기준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현혹을 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실제 장사를 해본 선배 창업가분들 찾아가서 네. 진짜 제가 이런 거 창업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남는지 좀 조언 듣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정말 도와주려고 이렇게 뭐 포스 다 보여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여름 같은 경우도 예상 외로 폭염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에어컨 이런 냉방비가 막 100만 원 이상 나오는 매장들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지 못했던 냉방비만 네. 100만 원 이상 나와요? 네네 한 달에.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고기가 뭐 1kg이 들어온다. 그럼 이거를 200g씩 쪼개서 5인분이 나오겠지 생각을 하지만 예, 고기를 자르다 보면 또 이제 로스율 못 쓰는 부위가 또 있고 또 이러니까 생각보다 예상 비용은 많이 든다. 좀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이익을 좀 더 보수적으로 네. 잡고 너무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만 저게 내가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특히 이제 평균에도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균 이하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나는 평균 이상일 거야 라고 이제 자기 확신을 갖는 게 또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평균 그 이하일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창업 전선에 처음 뛰어드시는 분들이라면. 또 하나 궁금한 게 맞다. 노승욱 대표님도 얼마 전에 이 창톡 말고 또 하나를 창업을 하신 거죠? 저희 창톡에서 일식집을 창업을 했어요. 고수분하고 같이. 일식집.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자영업자분들 컨설팅을 해드리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직접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고수분하고 공동 투자를 해서 일식당을 오픈을 했는데 그거 잘 돼야겠네요. 그거 안 되면 어디 가서 면이 안 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명운을 걸고 창업을 했는데요. 일단 일식이 요새 유행이기도 하고 또 한식은 저희도 이제 다음 아이템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직원을 구하기에는 일식이 좀 더 유리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그 한식은 좀 손이 많이 가고 이러니까 좀 젊은 직원들은 좀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오히려 일식 쪽이 사람 구하기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좀 젊은 직원들은 이제 한식에 비해서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요. 매장이 좀 깔끔한 편이니까. 그리고 일식이 이제 가성비 전략이 이제 저희는 컨셉인데 네. 그렇게 좀 가격이 약간 좀 거품이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는 룸이 있다 싶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간 조금 더 틈새 시장을 노렸나 보네요. 맞습니다. 네. 그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여쭤볼게요. 이철주 대표님.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가 창업 아이템을 고르는 일. 그러려면 나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 그 조언을 해주셨고 이어가자면 그 다음은 컨셉입니다. 컨셉.
매장마다 컨셉이 중요하다. 요거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컨셉을 잡는다고 하면은 예.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최대한 쉽게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식당 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는 무기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으세요. 무기요. 예, 나는 진짜 제일 맛있게 할 수 있다. 나는 음식을 예쁘게 할 수 있다. 친절하다 등등 무기를 다 하나씩은 갖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마음속에만 꼭꼭 숨겨놓고 있어요. 예, 그 마음속에 숨겨놓고 있는 무기를 딱 꺼내놔서 네.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나만의 무기를 보여줘라, 드러내라. 근데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해 예.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를 들어서 카페 창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특별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내 몸으로 내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환한 미소. 이것만큼은 내가 노력만 하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컨셉을 환한 미소 요걸로 잡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카페 이름부터 예. 행복 카페 스마일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는 거죠. 로고는 또 환하게 웃는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로고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냥 가기만 하면 기분 좋은 카페. 맞습니다. 아, 그리고 고객이 딱 입장할 때에도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를 하면서 최대한 환한 미소로 맞이를 해줘야 되고요. 고객이 딱 들어가서 보면은 음악도 굉장히 상큼한 음악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기분이 좋아지게요. 선곡까지도. 네. 그리고 메뉴 주문을 딱 하시려고 보는데 메뉴도 역시 미소가 들어가 있어요. 스마일 크림 라떼. 그럼 그 라떼 위에다가 이렇게 뭐 무늬를 정확합니다. 웃는 모양으로 이제 그려주는 거네요. 우유 네. 가지고. 예. 그러면서 메뉴를 사장님이 고객한테 메뉴를 드릴 때 행복한 시간 되세요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지만 우리는 행복하게 미소를 주는 카페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멘트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네. 크림 라떼를 딱 받아서 한 모금 마셨는데 라떼가 아주 달달하니 예. 기분이 좋아지는 라떼예요. 네. 그리고 앉아서 주변을 쭉 둘러보는데 인테리어를 보니까 인테리어 자체도 밝은 톤의 화사한 인테리어고요. 곳곳에 액자가 걸려 있는데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액자가 걸려 있는 거죠. 고객이 이제 딱 앉아 있다 보면은 사장님도 웃고 계시고 초상화 액자에 걸려 있는 사람들도 웃고 있고요. 심지어 커피까지도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따라서 미소가 지어지게 되거든요. 기분 안 좋을 때 가도 예. 조금은 풀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즐거운 경험을 하고 나오는데 사장님께서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고 하면서 환한 미소로 배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객이 다음번에 내가 카페 어디 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그 환한 미소가 떠오르면서 행복 카페 스마일로 자연스럽게 향하게 될 겁니다. 요 일련의 모든 과정이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단골도 생길 수가 있겠고 예. 사실 뭐 친절 봉사는 너무 흔하지 않느냐. 예. 그게 무슨 무기가 돼서 어차피 다 친절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아예 그냥 매장 컨셉으로 인테리어까지 쫙 이어가 버리는 거네요. 음악까지. 예. 네, 그 컨셉을 정할 때 중요한 점이 예.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제 행복, 미소 이런 것도 메뉴명부터 뭐 코멘트, 뭐 인테리어까지 다 일관되게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장사가 안 된다고 메뉴를 추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네네. 이제 컨셉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차별화가 점점 더 안 되고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을 지켜야 네네. 한다라는 거고 좋습니다. 컨셉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나만의 무기가 난 뭐 대단한 무슨 뭐 이렇게 기술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 하나씩은 다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철주 대표님도 그런 무기를 구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댓국집도 하신다고 했고 네. 태닝샵 근데 그것도 무인 태닝샵을 하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순댓국집은 사실 순댓국은 거의 다 맛있거든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이거 대표님만의 무기는 뭡니까 여기에서? 예. 사실 순대국집 같은 경우에 다 맛있기 때문에 예. 사실 컨셉을 가져가기가 오히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매장도 비슷비슷하고요. 맞습니다. 다 그냥 할머니가 그려져 있던.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만만함 이게 가장 예? 큰 무기입니다. 만만하다고요? 예. 그걸 오히려 좀 역으로 가져가는 거죠. 저희 순댓국 가격이 8,000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고요. 메뉴 종류도 순댓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뼈해장국이나 김치찌개, 뭐 제육볶음 이렇게 다양하게 메뉴도 있고요. 인테리어도 보면은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네. 무난하니 되게 편하게 그냥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오늘 뭐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할 때 마땅한 게 없으면 그냥 거기 순댓국집 가자. 거기 그냥 언제 가도 편하고 만만하잖아. 이렇게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 집은 뭐 별 특별할 것도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노리신 거예요. 맞습니다. 문턱을 더 낮게. 예. 저기 가면 김치찌개도 있고 뼈해장국도 있고 너 순댓국 싫어해? 그럼 넌 김치찌개 먹어. 난 순댓국 먹어. 이렇게. 네네. 그 태닝샵은요? 사실 태닝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인 태닝샵인데 태닝샵 중에 무인 태닝샵이 거의 드물어요. 그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무인이라는 것 그거 자체가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무인이기 때문에 태닝샵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24시간 언제든지 태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태닝이라는 게 사실 탈의를 하고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쵸, 조금 그쵸. 프라이빗한 공간이거든요. 예. 무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프라이빗한 공간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무인이라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을 강력하게 컨셉으로 잡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저는 무인 태닝샵이 있다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러면 또 수요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마주치기는 싫고 옷도 네. 갈아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조용히 다녀오고 싶다. 네. 그러면은 일식을 창업한 노승욱 대표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초가성비가 무기고 또 이제 남성을 타겟으로 했는데요. 예. 이제 저희 주 메뉴는 이제 돈가스를 라멘이랑 같이 동에 얹어주는 거예요. 돈가스는 이제 남자의 소울푸드잖아요. 돈가스는 뭐 제육볶음이랑. 언제 먹어도 네. 맛있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딱 이 순서대로 했습니다. 일단 아이템을 정하고 예. 그거에 맞게 이제 남성 타겟으로 컨셉을 정하고 근데 이제 초가성비로 이제 제일 두툼하게 최대 400g이면 다른 데보다 한 두세 배는 더 양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한 20-30% 더 저렴하게 이렇게 하고서 그거에 맞는 상권, 오피스 상권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초가성비로 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장점은 이제 남자분들은 말 걸면은 다시 안 오시거든요. 혼자 왔을 때.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오시는 분인데도 제가 말을 안 걸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런 분들이 편안하니까 이제 자주 오시고 또 이제 지인분들 데리고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재방문율은 높아지는데 단점은 남성분들이다 보니까 SNS에 아무리 맛있어도 잘 안 올려주시더라고요. 바이럴이 좀 퍼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좀 외식업계에서 주로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아이템이 많은데 그쵸. 저희는 좀 차별화를 했습니다. 약간 역발상으로 간 거기도 네네. 하네요. 특히 이제 일식은 좀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쵸. 그것도 깨는 가성비, 초가성비로 가는 거고 네. 남성 직장인 중심으로 재밌습니다. 노승욱, 이철주 대표와 함께 창업에 대한 기초 상식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자, 창업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창업의 ABCD 앞에서 아이템, 컨셉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거 입지 아닙니까? 상권 분석. 이거는 어떻게 출발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상권을 찾으라고 하면은 네. 요즘에 뜨는 상권이나 좋은 상권부터 찾거든요. 그렇죠. 어디 갔더니 이렇게 보죠. 예. 근데 이것도 순서가 잘못됐어요. 우선은 내 아이템이 어떤 상권에 적합한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템마다 적합한 상권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렴한 김밥집을 예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김밥집은 남녀노소 누구나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이나 동네 상권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김밥집은 핫플레이스 상권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핫플레이스에서는 비싸더라도 특별한 외식을 즐기고 싶은 고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저렴한 김밥은 굳이 핫플레이스 상권에서 사 먹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템에 적합한 상권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템에 적합한 상권. 그러니까 상권별로도 이게 되는 아이템이 따로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상권을 찾을 때는 요거 하나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되는 매장을 찾아라. 잘 되는 매장이요?
아이템에 따라서 이 타겟층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상권 조사를 할 때 나와 유사한 타겟층을 가진 매장이 잘 되는지 그거를 가장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집을 창업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된장찌개집을 창업하는데 파스타가 잘 되고 있는 상권을 딱 보고서 여기는 된장찌개 집이 없는데 파스타 집이 잘 되네? 그러면은 된장찌개를 드시고 싶은 분은 된장찌개를 먹을 곳이 없잖아. 내가 들어가면 대박이 나겠지? 요 접근이 잘못된 접근이고요. 그래 오히려 그게 틈새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없는 데는 다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미 김치찌개나 부대찌개 같은 타겟층이 비슷한 아이템이 잘 되고 있는 상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상권으로 들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경쟁이 더 치열한 거 아닙니까? 그 시장에서는 또 거기에서 뭔가 나눠 먹기밖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물론 동일한 업종으로 들어가는 곳은 파일을 나눠 먹기 때문에 예. 지향을 해야 되고요. 예. 타겟층이 동일한 아이템을 찾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샐러드는 네. 20대 여성들이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샐러드 집이 잘 되는 상권을 딱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대 여성이 좋아하는 다른 아이템 마라탕 집이 있어요. 제가 마라탕 집으로 그 샐러드가 잘 되는 상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파일을 나눠 먹는다기보다는 20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상권으로 거기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많다 적다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그 상권만이 갖는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노승욱 대표님. 네. 이번에 뭐 상권 그 일식집 내실 때 네. 특히 어떻게 주안점을 두고 상권을 분석하셨어요? 네, 저희는 또 컨셉이랑 타겟이 남성 직장인이다 보니까 남성 직장인이 많이 모여 있는 오피스 상권 위주로 봤어요. 1순위는 여의도였는데 네. 여의도에 매장 계약까지 했다가 예. 불법 증축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계약을 취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에 오픈을 했는데요. 역시 오피스 상권의 장점은 이제 수요가 꾸준하다는 거죠. 네. 요즘 뭐 회식도 안 하고 뭐 연애도 안 한다 해서 뭐 대학가 상권, 뭐 번화가 상권 다 어렵지만 그래도 직장인들 점심은 먹어야 되잖아요. 네, 대신에 비싸다. 뭐 권리금이랄지 뭐 이제 월세가 비싸죠. 오피스 상권은. 네. 저는 이제 조금 외진데다 보니까 이제 무권리로 들어가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이제 유명 프랜차이즈의 점포 개발 팀장이 보더니 여기는 일매출 45만 원 나오는 자리다. 왜 이런 데다 오픈했냐 할 정도로. 적다는 뜻이에요. 네. 되게 이제 외진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뭐 지금 이제 마케팅 없이 점심 매출만 한 9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입지가 좀 더 좋았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만큼 또 비싸지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1층입니까? 네, 1층입니다. 1층. 근데 약간 조금 이제 외진 자리로. 네네. 그게 A급 입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어려운. 네.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입지도 뭐 A급, B급, C급 이렇게. 이게 뭐 이제 칼로 무자르듯이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뭐 어디서부터 몇 미터까지가 A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근데 이제 대로변이나 뭐 먹자골목 이렇게 좀 유동이 많은 지역이 A급 상권이죠. 예. 네. 그리고 거기서 좀 얼만큼 이제 더 떨어져 있는 이면 도로냐에 따라서 B급이냐 C급이냐로 나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온라인 마케팅으로 이제 입지의 열세를 좀 극복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또 배달도 있고 하니까. 예. 또 요즘은 배달 수수료도 올라갔고 또 마케팅도 요즘은 A급 입지의 가게들도 온라인 마케팅을 해요. 치열하네요. 예, 노출이 안 된다 해서 이왕이면 좀 입지 좋은 데로 들어가는 게 예전에 비해선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투자 비용하고 또 비례해서 봐야 네. 되는 거고 사실 그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컨셉이 명확한 가게면 예. B급, C급에 들어가도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니까 그거는 이제 할 수 있는 전략이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들어갔는데 컨셉이 명확하지 않은 그냥 평식이라 그러죠. 그런 평범한 가게들은 이왕이면 입지 좋은 데를 들어가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철주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템에 맞는 상권을 찾아야 되는 거고 자 상권까지 찾았다. 그러면 네 번째로는 아까 인테리어 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도 어떻게 보면은
컨셉하고도 또 맞아야 되는 거죠. 네. 인테리어는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인테리어 준비하는 단계는 제가 세 단계로 나눠서 순서를 설명드릴게요. 네. 예, 줄여서 5-2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5-2방. 예. 일단 5는 5개의 업체를 견적을 비교를 해보시길 권장드려요. 최소한 5개는. 네. 그리고 저렴한 업체를 당연히 우선 네. 거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력인데요. 업체의 이력을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가 내 매장과 유사한 인테리어를 해본 이력이 있는가. 그래서 있다면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방문인데요. 인테리어 업체가 작업을 한 매장에 직접 내가 방문을 해보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매장이 인테리어가 잘 됐는지 그 퀄리티를 눈으로 직접 보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인테리어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었는지 그 가게 사장님에게 여쭤보면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아하, 그 인테리어 업체의 이력을 볼 수는 있지만 요즘 뭐 블로그나 이런 거로도 많이 예쁘게 꾸며놓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인터넷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매장을 가봐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 이게 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 네. 또 내가 수년간 사업을 할 매장이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근데 또 고민이 드는 게 인테리어비도 요즘에 뭐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자재비도 많이 올라서 이게 또 장난이 아닙니다. 예. 내 창업 비용 대비 얼마나 인테리어 비용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 왜냐면 이거 나중에 이게 본전을 찾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되면 다 그냥 폐기물 돼버리는 건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을 정말 쓴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창업 비용 1억 중에서 인테리어 비용 뭐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쓰는 게 사실 보통이거든요. 아, 그래요? 절반을? 예. 근데 제가 가장 권장드리는 방식은요. 네. 인테리어 비용을 1,000만 원 이내로 쓰는 것입니다. 한 10%만요? 예.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게요. 뭐 좀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기존 음식점이 망해서 나온 자리가 사실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권리금도 없고 예. 그냥 장사만 이어가세요, 이 정도로요? 그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근데 그런 매장에 들어가서 그 아이템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네. 그 인테리어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해서 간판만 거의 바꿔 달고서 그대로 매장을 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다만 모든 아이템이 이게 다 통용되는 방식은 아니고요. 예.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코다리찜 이런 이제 아이템들은 사실 인테리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아이템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무난하게 평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이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기존의 음식점들이 잘 안 돼서 나온 자리에 들어가서 인테리어 비용을 최대한 저렴하게 아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곳은 특히 인테리어에 큰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읽히기도 하고요. 네. 요것도 혹시 유행이 있지는 않습니까? 유행이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행을 타지 않는 업종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을 적게 들여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좀 무난한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들어가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 아이템이 유행을 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아이템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런 아이템은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서라도 고객들이 일부러 찾아올 수 있게끔 조금 더 인테리어에 힘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바꿔줘야 할 필요성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또 나에게 맞는 아이템이 인테리어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도 사전에 많이 준비를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아하. 노순욱 대표님, 네. 예전에 그 인테리어 말고 익스테리어도 중요하다 그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특히 뭐 일식집 앞에 뭐 대나무를 깔아놓는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었고. 네,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좀 거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가게 내부를 꾸미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여기에 힘을 줬던 게 이제 고객이 머무는 공간이고 제일 이제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를 이제 SNS에 후기를 올릴 때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바이럴에 퍼지기가 그렇죠. 좋았거든요. 근데 네. 요즘은 SNS 마케팅의 효과 자체가 좀 많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 다 하니까. 예. 노출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마케팅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이제 컨셉을 보여줘라 했잖아요. 이 밖에서는 인테리어 내부가 안 보이지만 외부는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익스테리어 외부 공사에 좀 더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다르게 차별화를 하면 이제 워크인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지나가다가 들르는 네, 고객들. 이 가게 좀 특이하네. 또 이제 간판이랑 이런 걸 봤을 때 여기는 이런 컨셉이구나라는 걸 가게 들어오지 않고도 밖에서 보고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내부 인테리어만으로는 차별성도 없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익스테리어로 네. 밖에서부터 차별점을 두자.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온라인 마케팅용인데 네. 익스테리어는 오프라인 마케팅용인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네. 그럼 이번에 창톡에서 창업한 그 일식집도 네. 익스테리어 좀 힘을 줬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일본식 컨셉이다 보니까 예. 네, 좀 내부는 그러니까 이제 옥된장이란 프랜차이즈도 그렇고 익스테리어에 조금 힘을 준 다음에 그 톤 앤 매너를 그대로 그냥 가져오는 정도로 이제 내부는 꾸미면서 테이블을 많이 까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인테리어를 꾸미다 보면 포토 좀 만들고 한다고 이제 테이블을 많이 못 넣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가성비 전략을 쓰기가 어렵죠. 객단가를 높여야지 매출을 높일 수가 있는 그쵸. 건데 요즘 불황이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고 테이블은 많이 깔고 아하. 그러려면 꾸밀 수 있는 공간은 외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가격을 낮추고 테이블을 늘려서 회전을 더 많이 하되 네. 안에다가 돈 들이지 말고 밖에 눈에 띄게끔. 네. 야, 이것도 중요한 전략이네요. 우리가 마케팅도 좀 배워봐야 되는데 이철주 대표님, 일단 이 마케팅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이고 이거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온라인도 잘하고 마케팅 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되게 이게 좀 막연하거든요. 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일단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저희 사장님들이 보통 체험단 모집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요. 체험단, 네. 리뷰 좀 남겨주세요, 막 이런 거.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저희 음식을 공짜로 제공하면서 예. 좀 블로그라든가 이제 그 별스타그램 여기에다가 좀 리뷰를 남겨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제일 일반적이죠, 진짜. 예.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좋긴 한데요. 예. 사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순서요. 예. 일단 마케팅의 순서를 세 단계로 나눠서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마케팅은 처음에 컨셉, 다음에 사진, 체험단 요 순서대로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컨셉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게 컨셉을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요. 인터넷에 노출이 되었을 때 우리 가게에 와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와야 하는 이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진을 예쁘게 찍어줘야 돼요. 우리가 컨셉을 지금 열심히 잡아놨으면은 그게 인터넷에 예쁘게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사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사장님들이 그 사진을 너무 안 예쁘게 찍어서 포토샵도 안 하고 그냥 올려놓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요거 하나만큼은 오늘 신신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사진이 예쁘고 안 예쁘고에 따라서 고객들이 찾아오는 비중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포토샵은 꼭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포토샵을 못 하시겠다. 요즘 그러면은 스마트폰에 필터 잘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스마트폰 필터로 자동으로 이제 포토샵 하게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 찾아보셔가지고 포토샵만큼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체험단을 부르는 단계인데요. 이제 체험단을 부르고 이제서 이제 홍보를 해서 인터넷에 알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체험단을 부르고 인터넷에서 상위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안 오르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컨셉이 잘못돼가지고 고객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거나 네. 사진이 예쁘지 않아서 고객이 매력을 느끼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컨셉, 사진 요 두 가지가 명확하게 인터넷에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체험단을 부르는 순서, 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셉, 사진, 체험단 이런 순서로. 예. 그러면 이철주 대표님이 직접 해서 성공한 마케팅 사례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네, 저희 일본식 덮밥집이 예. 그 변두리 대학교 상권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방학 때는 여기가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매출이 그러네요. 예, 당연히 그렇죠. 떨어져야 되거든요. 학교 주변이니까. 예. 근데 매출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저희는 방학 중에도 거의 매일 만석을 채우고 있어요. 방학 때요?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있냐면요. 네. 저희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단계를 정확하게 지켜서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 그 일본식 덮밥집의 그 컨셉은 귀여운 연구소 컨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어떻게 귀여워요? 예, 이게 딱 상상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요. 네. 그
그냥 연구소 컨셉이라고 그러면은 비커라든가 삼각 플러스 예. 요오드 용액 이런 것들이 이제 매장에 깔려 있어요. 과학 연구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만 깔려 있으면은 좀 매장이 삭막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예쁜 캐릭터라든가 이렇게 초록색 풀들을 많이 달아놓고 네. 나무 같은 것들도 이제 곳곳에 그 인조 나무를 심어놓고요. 요게 이제 일본식 덮밥집. 예, 맞습니다. 내부가 연구소처럼 되어 있다. 네. 특이하네요. 예,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항상 음식을 연구하는 여기는 식당이다. 라는 컨셉을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하면서 저희가 변화도 자주 주고요. 인테리어도 변화를 자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컨셉을 정확하게 잡아놓다 보니까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진으로 이렇게 예쁘게 잡아놓은 컨셉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음식과 인테리어 사진을 최대한 예쁘게 찍고요. 그거를 최고의 음식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바꿔주면서 고객들이 그 나중에 한 번씩 들어왔을 때도 예전이랑 뭔가 바뀌어 있네. 항상 연구하는 곳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 조금씩만 바꿔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요. 그런 포인트도 맞고요. 그 다음에 사진만 다시 찍어서 올려놔도 되게 새롭게 보일 수 있거든요. 어디에다 올리는 겁니까? SNS에 아니면 뭐 블로그? 인스타에다가 괜찮습니다. 네. 그 이제 저희가 주로 찾는 음식점에서 맛집 검색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예, 그 특히 사이트에 젊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그 SNS 플랫폼에.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아까 그 대학교 상권이라고 하셨는데 대학교 상권 중에서도 핵심이 아닌 약간은 변두리라고 말씀을. 대학교 자체가 좀 변두리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습니다. 방학 중에는. 그런데도 그러면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 뭐 직장인들도 올 수 있는 그런 곳인가 보네요. 거기가 원래는 그렇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요. 이렇게 그 컨셉과 사진을 예쁘게 올려놓고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험단을 통해서 홍보를 활발하게 하는 거죠. 저희는 체험단을 많이 좀 부르는 편이거든요. 체험단한테는 혹시 뭘 줍니까? 음식을 주죠. 그 음식만 줘도 됩니까? 예, 음식을 주고요. 때로는 체험단이 음식을 공짜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30%에서 50% 정도까지 금액을 지불하고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체험단을 많이 불러서 이제 알리는 과정을 통해서 원래 저희 상권은 일반인들이 찾아오는 상권은 아닌데 찾아오게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 체험단을 모집합니다. 뭐 리뷰 이벤트를 합니다라는 것 자체는 어디에다 알려요? 그거는 이제 저희 인터넷에서 체험단 모집 사이트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요. 그런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플랫폼이 되게 많아요. 네, 그 중에 이제 하나 선택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블로그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인별그램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번 주말엔 어디 갈까? 오늘은 어디 갈까? 이렇게 많이 찾아다니시고. 네네. 근데 그것도 이제 큰 돈 들이지 않고 대표 메뉴 몇 가지로 또 홍보가 가능한 거네요. 오히려 그 큰 돈을 들이고 여러 가지 메뉴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요. 네네. 이렇게 딱 체험단을 통해서 우리의 대표 메뉴만 딱 몇 가지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좀 더 컨셉을 명확하게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도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네. 그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저마다의 각각 SNS를 통해서도 마케팅을 하는 네. 이렇게 또 승수 효과도 만드는 거고요. 예. 노승욱 대표님 주변에서 보시면 진짜 마케팅으로 대박 나는 사례, 네. 잘하시는 사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마법의 단어 같은데 마케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마케팅은 이제 미래의 매출을 끌어오는 거다라고 하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가게를 이제 알려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근데 예. 본질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재방문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아하. 그러면 조삼모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정말 본질을 그래서 이제 잘 바꾸는 게 중요한데 제주도의 한 피자집 사례인데요. 네. 피자하면 보통 납작한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동그랗고 네. 납작하고. 근데 여기는 제주라는 컨셉을 살려서 그 화산 모양으로 그 토핑을 가운데다가 한라산. 수직으로 이렇게 쌓았습니다. 네, 네. 산 모양으로. 그리고 또 이제 막 현무암 느낌도 나게 이제 검은색으로 뭐 이제 제주 톳 이런 것도 올리고 했더니 월 특산물을 매출이 이용해서. 3배가 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컨셉하고 맞는 거고 앞에서 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컨셉과 당연히 제주라는 이제 상권이 맞고 그렇죠. 마케팅도 그걸로. 또 맛도 있고 하니까 이 본질도 이제 있으니까 이제 또 재방문으로 입소문이 나오면서 잘 된 사례였습니다. 이야. 이철주 대표님 마지막으로
예비 창업자 혹은 초보 창업자를 위해서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요? 예, 제가 오늘 창업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5단계로 설명을 드렸지만 네. 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업을 하지 마시기를 권장드려요. 지금 40분 넘게 창업 ABCD 얘기해놓고 창업을 하지 말라니요. 이게 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저는 사실 그 현장에 계신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접점이 많다 보니까 되게 예.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현실적으로 예. 성공하시는 분보다 실패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창업을 하지 않는 걸 권장드리지만 근데 사실 창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창업을 꼭 해야 한다면 이거 하나만큼은 알고 창업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겁니까? 제가 그 창업 전문가 입장에서 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매장을 보면요. 창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분과 되어 있지 않은 분의 매장 퀄리티 차이가 현격하게 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창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 이게 눈에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게 되게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창업을 꼭 하셔야 된다면은 창업 공부를 정말 생각보다 훨씬 많이 하신 다음에 창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창업 지식에 대한 정보는 저 유튜브 장사 만세에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이철주 대표님이 하시는.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참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창업에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근데 사실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문 열어서 한 달이라도 더 먼저 매출을 뽑고 싶고 하는 마음에 지름길을 찾다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노승 대표님 그런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창업 자체가 다들 난생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정말 심하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한테 이용당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런 공부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창업을 하고 나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은 창업하시고 나서는 이제 그냥 바쁘니까 그래서 재투자나 재교육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고수분들은 매출의 최소 3% 이상은 뭐 새로 생긴 가게에 가서 먹어본다든지 이런 것도 다 R&D 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창업하고 나서도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끝곡 하나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제 흘러나가고 있을 텐데요. 핫지와 TJ의 장사하자라는 노래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장사도 시작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잘 시작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도 저희가 또 담고 있습니다. 장사만세 이철주 대표,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도 같이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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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그녀만은이라고 믿고 있었네 이 몸이 마르고 닳도록 벌어바쳤건만은 어느 날 깨어보니 바람이 부네 가벼운 내 지갑이 원망스러워 장사